지금 소켓이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화면 구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이 이제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쪽에는 입력 상자 하나하고 버튼 하나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 상자에 글자를 입력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서버 쪽으로 보내고요. 서버 쪽에서는 그걸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먼저 입력 상자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클라이언트의 입력 상자에 입력되는 값은 자, 아무것도 없도록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전송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제목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와 아래쪽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요. 요 맨 위에 있는 텍스트 뷰의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 찾아서 마진 바텀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30dp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레이아웃 마진 바텀이라고 하는 거를 30dp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럼 이런 구성이 됐죠.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는 자, 우리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데이터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 추가할 수 있겠죠. 컨테이너스에 가보면 스크롤 뷰가 있죠. 그럼 서버 아래쪽에다가 스크롤 뷰를 추가를 하고요. 스크롤 뷰 안쪽에다가 저기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텍스트 뷰를 추가해서 로그처럼 거기다가 수신한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디는 자동으로 다 부여된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아이디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에 입력 상자에다가는 자, input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input 1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전송 버튼에다가는 아이디를 자, send 버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출력하기 위한 거는 자, output 1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서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자, 20sp 정도 약간 더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대충 구성이 됐죠. 자,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다라고 하면 이제 자, 소스 코드 쪽으로 가서 자,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우리가 로그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그거는 뭐 서버 쪽만 출력을 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서버 쪽에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넣고요. 우리가 input 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해놨죠. 자, 우리가 아이디는 잘 기억을 해야 이쪽에서 찾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라고 하고요. output 1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onCreate 안에서 먼저 찾아서 변수에 할당을 해야 되겠죠. input 1이라고 하는 거는 find view by id r.id.input 1. 자, 그 다음에 output 1이라고 하는 거는 find view by id r.id.output 1.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버튼은 send 버튼이 되겠죠. 자, 버튼 equal find view by id r.id.send 버튼. 아이고, 우리가 이 아이디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on click listener enter 이렇게 쳐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입력 상자에서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값을. 그러면 string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자, input 1.get text to string 하면 사용자가 입력 상자에 입력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소켓으로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자, 소켓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하는 거를 자, 여기에 send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send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send라고 하는 함수만 만들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게 뭐예요? 소켓을 통해서 전송한다라고 하면 네트워킹 부분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네트워킹 부분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스레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UI를 갱신하고 싶을 때, UI 객체를 접근하고 싶을 때는 핸들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 된다. 자, 스레드를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 자, 상속하지 않고도 new 스레드라고 해서 스레드 객체를 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안에다가 new runnable enter 이렇게 하면 runnable 객체를 넣으면서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점 스타트를 하면 바로 이 안에 만들어지는 run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 send라고 하는 걸 이 안쪽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보내면 요 안쪽이 runnable이라고 하는 객체의 자,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요 바깥에 있으니까 얘가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final을 붙여주면 상수처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send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send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send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클라이언트 쪽 코드 먼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public void send라고 하고요. string data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 코드를 넣으면 되는데,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이제 그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 단말기 내부에 자, 이더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뭔가 통신을 위한 부품이 있겠죠. 그죠? 그 부품이 있으면 그 이더넷이라고 하는 건 포트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라고 하는 거는 6만 개가 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니라 포트를 지정해서 주고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 서버에다가 5001번 포트로 요청을 받겠다라고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똑같이 5001번 포트를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int라고 해서요. 자, 포트라고 하는 거를 5001번으로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켓으로 뭔가 보내려면 소켓 연결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연결을 만드는 방법이 자, new socket이라고 하면 연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만들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단말기가 아니라 다른 단말기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말기에 IP 정보를 포트하고 같이 넣어줘야 돼요. IP 정보는 일단 여기서는 로컬 호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게 객체로 만들어지고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할당을 해봅니다. 빨간 줄이가 있네요. 여기 가보면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서 exception 처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try catch라고 하는 걸로 자,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외가 생기더라도 exception의 catch가 돼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켓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이제 전송해 봅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sock라고 해서 소켓 객체의 get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꺼냅니다. 그러면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걸 다시 new라고 하고요. object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걸로 감싸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자바의 IO에 해당하는 건데요. 인풋 아웃풋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보낼 때는 바이트 어레이로 보내게 돼요. 주고받게 되는데 이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문자열, 즉 글자가 있으면 바이트 어레이로 바꿨다가 다시 바이트 어레이에서 글자로 바꿨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글자를 바이트 어레이로 바꿔주거나 또는 아니면 객체를 바꿔주거나 이런 기능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바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아웃스트림이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켓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연결인데 연결해서 보내기 위한 통로, 즉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 객체를 쉽게 보낼 수 있는 그 클래스로 감싸줌으로써 자, 이렇게 자, 이 밑에서 요 아웃풋 스트림 객체로 뭔가를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웃스트림 점 write object라고 해서 객체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객체 중에 하나가 자, 우리 문자열이 되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소켓 만들고 있고요. 조금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